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의 X하고 소셜 트러스트 소셜이죠. 뭐 하루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 푸틴한테 뭐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엔드 투 더 워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끝날 것 같다라는 뉴스와 지금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은 하나의 쇼인지 지켜봐야 되지만, 만일 전쟁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opportunity, 정말 tremendous, 항상 쓰는 거죠. tremendous opportunity for Russia to create massive amount of job, 그리고 and wealthy, 그러니까 직업도 부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근도 던지기도 하죠. 젤렌스키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돈도 너무 많이 썼고 러시아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로가 누가 이겼는지 모를 이 싸움이 드디어 종식이 되지 않나, 이런 좀 조심스러운 관측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의회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인 이 생태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거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이 가일링 하우스와 이제 그 세네터의 약간 컴플렉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미팅이 결렬되면서 좀 구설수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conflict of interest입니다. 즉 상원의원회에 갖고 있는 이 이해 충돌 관련돼서도 과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트럼프도 벌써 그런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벌써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서, 과연 세네터가 혹은 허스텝이 리플 CEO 이제 미팅을 취소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지? 5월 20일자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온리뷰, 이게 뭡니까? 즉 BTC와 그리고 리플 간의 XRP 간의 싸움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나, 왜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아,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의 어머니라고 불려야 되나요? 리플 CEO와의 면담을 취소했어요. 루미스 상원의원이. 가족의 비트코인 편향 의혹이 그러면서 제기가 되면서 XRP 커뮤니티 사이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이 그런 의혹 제기를 조금 더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이런 게, 왜냐면은 지금 지니어스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에서도 발행을 하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DC로 갔습니다. 워싱턴 DC로 가서 이제 관련된 로비 작업을 좀 하려는 거죠. 그래서 신디아라고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간 구설수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 대두가 되고 있죠. 리플 CEO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가 최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시장 구조 관련한 실용적인 암호화폐 규제 도입을 위해 상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이죠. 신디아 이제 루미스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갖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루미스 상원의원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일링 하우스가 루미스 의원을 대표하는 와이오밍 주는 암호화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협조를 기대했으나 루미스 의원이 면담을 취소하고 재조정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가일링 하우스는 X를 통해 루미스 의원에게 향후 공개 토론 참석을 제안하며 미국의 암호화폐 선도국 지위 확보라는 공통적 목적을 이제 강조하면서 여론전에 들어갔죠. 정치인들은 여론 굉장히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여론전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또 나왔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 하면서 shortly after cowboy crypto XRP community figure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족 이해관계에 대한 편향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도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 다음이 뭐기 때문입니까? 리저브 관련된 거겠죠. 당연히 행정명령 떨어졌으니까 스톡파일도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 몰빵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약간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XRP의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뭐 달갑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커뮤니티 인물인 카우보이 크립토는 루미스 의원이 사위인 월콜이 비트코인 결제회사 제품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가일링하우스를 조롱한 글을 리포스트한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콜은 과거에도 리플과 XRP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으며 리플을 중앙화된 사기라고 부르거나 리플 창업자만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며 2021년에 5만 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한 기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와의 전쟁이 2차 전쟁이 좀 시작되려는 서막을 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리플 측의 반응은 가일링하우스는 면담 취소가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6년 동안 루미스 의원과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리플은 미국 기업이며 미국 시민을 위한 건전한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조정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둘이 만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쪽에만 쏠리는 거 또한 이렇게 컴플렉이 있는 거 결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좋지 않다. 너무 당연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카우보이 크립토가 하면서 뭐 박제한 것을 좀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Thanks for informing certainly in writing that will call is related to senator 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거에 대한 부채질도 하는 거 5월 20일 즉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네터가 결국에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압박을 넣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죠. 비트코인 이제 맥시멀리스트 충돌이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XRP 커뮤니티가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 결코 둘 다 좋을 건 없는데 요거에 대한 전쟁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은 비트코인 외에도 모두 사기 혹은 부채라고 주장하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성향을 드러냈고요. 카르다노, 찰스 호킨슨 뭐 등등에서 리플 공동 창업자 제드 등 사기꾼이라고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죠. 극단적이면 좋을 게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문 결제 회사 제프로리에서 제프 총괄을 맡고 있고 이 회사는 비트코인 중심의 벤처포드, 라이팅 벤처 등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가일링하우스 면담 취소가 루미스 의원 가족과 비트코인 중심 성향 간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 논의 특정 자산 중심의 편향적인 제도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몰빵할 수가 없죠. 당연히 XRP 그 외에도 3대 코인들이 있죠. 1호를 포함해서 결코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수 없는데 과연 XRP에서 어떻게 나올지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가일링하우스가 당연히 DC에 가서 로비도 많이 했고 또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까지 만났는데 상원의원이 이렇게 나온다? 글쎄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려면 맨 위에 있는 고정 댓글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코인 하락했다고 불안하거나 투자에 대한 자신감 결코 잃을 필요 없고요.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현재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분석하고 내 시대 지키면서 더 나은 전략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서 리플 프라이스 프로젝션 관련돼서 XRP 퓨처 그러니까 선물 관련해가지고 CME 런칭이 드디어 됐고 어떤 내용들이 계속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향후 전망을 좀 요약해 드리면은 CME 선물 출시에 따른 기술적 심리적 분석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왜? 가격이 오를 것이냐. 사실 이게 가격을 확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견인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떤 기회가 있는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ME XRP 선물 거래량이 240만 달러 돌파하면서 제도권 진입, 청신호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나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러시아 재건 사업도 그렇죠. 크립토를 쓸 가능성이 점점 높기 때문입니다. 15일 CME 그룹에서 XRP 선물 거래가 공시 개시되고요. 첫날 총 거래액이 2.4 밀리언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그 표준 계약이 총 100만 정도 달러 되고요. 마이크로 계약이 약 236건, 총 약 138만 달러가 되고, 현금 결제성 구조가 CME, CF, XRP, USD가 기준 환율 기반으로 이제 기관 개인 투자자 대상 설계, 유연한 헤징 및 투자 전략 가능해 하고, 브래드 가일렌 하우스가 CME 상장 XRP 제도적으로 전환점이 되면서 좀 긍정적이고 2.4 밀리언 달러 트레이딩 버륨이니까 꽤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서 XRP 퓨처가 CME 데빗이 attractive over 2.4 million dollar in volum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볼륨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 보면은 EMA 지지선 유지 중 하나가 하락 압력이 존재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가격이 2.65 고점 이후에 2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경제적인 악재가 좀 있었던 건 맞죠. 2.4에서 2.8 지지선 테스트 중에 있고 50의 EMA 지지선 2.28 100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26, 200일 지지선으로 할 때 2.04까지 보고 있고요. 이거 무너지면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ACP 이제 지표 보면 매도 신호가 뭐 업비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바이낸스하고 업비트가 가장 두 개가 가장 크게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RSI 보면 현재 51에서 하락으로 되고요. 중립에서 점점 내려간 거죠. 50 아래로 떨어질 시 매도 모멘텀 강화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를 보면 여전히 매수 신호는 유지 중에 있지만 변동성 기반 지지선 형성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봤을 때는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한 접근 관련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아까 전에 텔레그램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심리적 법적 리스크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SC의 벌금 감면 합의가 기각이 됐죠. 시장 심리가 흔들렸고요. 트럼프 푸틴 간의 우크라이나 휴전 시사 통화 이후에도 XRP는 탑코인 대비 반응이 약한 것도 문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가 가장 많이 오를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항목별 긍정 시나리오를 보면 2.28에서 이상 유지되고 CME 선물 거래량 증가하면서 2.6 재돌파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계속 지선 붕괴돼서 2.9 심지어 2.6까지도 보고 있고요. 시장 심리는 SEC 판결 불확실성이 취소되고 매도 신호가 혼재된 기술 지표 있고 중장기에는 CME 상장으로 기간 유입이 기반이 확대되면서 규제 명확화 효과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고 ETF 현물 계속 터지고 전쟁 끝나면은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보는 게 유로피언 니즈 하면서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외신과 내신 할 것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에서 은행 고객 가상화폐 직접 투자 허용하면서 뉴욕 증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얘기하면서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 고객 대상으로 가상화폐 직접 투자 허용하면서 JP모건, 뉴욕 증시 등등 하면서 이제 리플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있었던 금융기관들이 크립토에 대해서 점점 수용하겠다? 수용도 웃기죠. 좀 활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ETF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은행 평가들이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비트코인 또한 알트코인도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 내놓고 있고요. 관련돼서 더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전망을 좀 보면요. 제도권 진입 본격화하고 CME 이제 선물 상장 중장기 성장 발판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CME 그룹에서 XRP 선물 거래가 개시되면서 첫날 거래량만 240만 달러 기록했고요. 기관 개인 투자자 모두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CFTC가 XRP를 상품으로 분류함에 따라서 향후 규제 명확성 확보 및 유입이 기대됩니다. 더 이상 SEC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둘 다 혼자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점점 CFTC로 넘어가면서 조만간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스위프트 바꾸는 것서부터 글로벌 패권 특히 달러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나갈 게 너무 자명하게 보이고 있죠.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 CEO 또한 중요한 제도권 이전표라고 강조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신뢰성과 유동성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지선 붕괴 시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XRP가 최근 2일 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2.28에서 2.26 주요 지지선의 균형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하락기 매도 신호가 점점 보이고 있고요. RSI가 이제 하락세로 조금 기울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조정 가능한 가능성 확대 시사하고 있고요. 2.26 붕괴 시에는 200일 EMA는 2불까지 이어서 1.9까지 대로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조정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기회를 저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많은 고민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텔레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